반갑습니다. 중간고사 그 레포트를 여러분들이 다 내셨잖아요. 근데 혹시 그 안내 불가피하게 못 낸 학생들은 별도로 교수님한테 반드시 연락을 하지 않으면 교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교수님 메일로 확인을 해보니까 일부 안 낸 학생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만약에 교수님한테 그 레포트가 안 낸 상태에서 점수 나가는 거는 학교에서 감사에 걸려요. 그래서 반드시 F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혹시 중간고사 기간 동안 못 낸 학생들은 별도로 교수님한테 연락을 줘서 불가피한 사정을 한번 들어보고 거기에 합당하면 교수님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여러분들에서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제3장 리더십 능력에서 임파워먼트와 변화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를 좀 해봤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 실제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어떤 그 중요한 부분의 능력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직 생활을 하면서 특히 이제 대인 관계 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갈등입니다. 그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커지거나 또는 조기 수습해가지고 더 진전된 효과를 내거나 관리가 결국은 어떤 중요한 어떤 이 대인관계와 조직생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그 의미와 이제 중요성, 그 다음에 이제 개인 갈등의 유형별 관리 전략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성공적 갈등 관리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런 갈등 관리는 비단 그 리더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구성원들 간에 그 갈등들이 수많은 갈등이 벌어져요. 아마 학생들일 때는 잘 모르겠는데 업무를 하다 보면 공적인 업무에서 부딪히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사실은 직장 생활을 잘하고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적게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교수님이 사례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153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153페이지를 펴보시면 자, 갈등의 의미와 중요성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은 화이트보드 쪽으로 향하게 해서 교수님이 판설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설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게 교과서를 보게 되면요, 이제 152페이지에 갈등 관리 능력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습 목표가 이렇게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학습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세부 목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학습 목표가 잠깐만 볼까요? 직장 생활에서 조직 구성원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원만히 조절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갈등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기서 보게 되면 저런 이제 이 생각이 틀리다는 거예요. 생각이. 갈등의 가장 갈등은 여기서 한자 풀이가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갈등은 이 칙갈등, 이 칙갈자예요. 이 갈자가 칙갈자예요. 칙갈자. 예. 그래서 한자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써서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칙갈자 플러스 등자, 등나무 등자예요. 이게 등나무 등이에요. 등나무 등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월자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자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등나무 등자예요. 한자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것은 좀 의미하는 건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 갈등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칙갈자와 등나무 등자라는 게 뭐냐면 이 등나무와 칙이 가지고 있는 거는 서로 꽈서 올라간다고요. 이렇게 해서 나무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꽈지는 겁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꽈지는 거죠. 이렇게. 예? 이렇게 꽈지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꽈지면은, 나무가 이렇게 꽈지게 되면 이게 지금 꼬인다는 거거든. 이게 꼬인다. 예. 그래서 이 갈등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이 등나무와 칡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꼬이는 방향이 서로 달라. 예? 가고자 하는 방향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꼬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대체로 꼬이면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근데 회사 생활에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은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일은 질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 관계에서 갈등이 생겨버렸다. 그럼 이 스트레스는요 적지가 않습니다. 엄청납니다. 이게 막 진화가 돼요. 이거 풀지 못하면. 그래서 이 꼬이는 것이 계속 꼬이다 보면 도저히 꼬일 수 없을 정도가 돼서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퇴사. 그래 내가 이걸 저걸 안 보고 내가 사표 던지고 가자. 내가 이제 김대리 내가 꼴 보기 싫어서 내가 그만두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발생이 돼요. 그러면은 이 갈등을 회사 생활에서는 없으면 좋겠지만 이 없는 회사 생활은 없어요. 갈등 없는 직장 생활 없다고 보면 돼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갈등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갈등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 갈등을 해소책을 찾는 게 좋아요. 해소책. 그럼 어떻게 갈등을 해소할 것인가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하는 거죠. 해소책을 어떻게, 그죠? 예. 어떻게 풀까? 이 부분이 지금 이 갈등 관리의 가장 핵심 포인트다. 우리가 공부하고 하자 하는 가장 큰 포인트다.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갈등은 비단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가장 친한 부모하고도 갈등이 생겨요. 부모님과의 갈등. 그죠? 여러분들은 친구와의 갈등도 느껴봤죠? 친구와의 갈등. 특히 친구와의 갈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아요. 이런 것들은. 상처를 많이 받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서로 믿었기 때문에. 서로 믿었기 때문에 이 상처가 더 배가 돼요. 이렇게 쭉 올라가요. 그래서 부모님과의 갈등이나 친구와의 갈등, 상사와의 갈등, 동료와의 갈등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 갈등을 증폭시키는 사람들이 또 생겨요. 뭐냐면 중간에 이걸 갈등을 푸는 사람이 있고, 그죠? 예, 갈등을 풀어주려고 하는 중간자가 있어요. 이 갈등을 푸는 사람. 1번. 2번은 갈등에 기름을 붓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갈등에 기름을 붓는 사람,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한다. 이런 사람을 가깝게 하잖아요. 그럼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확대돼서 결국은 우리가 예기치 못한 부정적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부정적 결과. 근데 갈등을 푸는 사람이 있어요. 풀어주는 사람, 중간에 해서.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친구들이에요. 진정한 벗이며 친구며 동료며 상사예요. 여러분들은 이 갈등을 푸는 사람의 입장에서 성장을 해 나가야 돼요. 이 갈등에 붙는 사람은 괜히 이 갈등에 대해서 더 확대 해석해가지고 혹시 그런 거 아니냐? 있지도 않은 사실을 더 소설을 써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직장 생활에 가장 힘들게 만들죠. 예. 자, 그 다음에 이 갈등의 요인이 뭐냐 하게 되면은 실제로는 이제 가치관이죠. 예, 가치관의 차이.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목표, 그죠? 목표의 차이, 예? 그 다음에 이해관계,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거예요. 이해관계. 가치관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사안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사안을 바라보는 시선. 이게 틀린 거예요. 목표는 뭐냐? 원래 하려고 했던 그 목표가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는 봉사의 개념으로 보았지만 어떤 사람은 이걸 이익으로 봤을 땐 완전히 틀린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접근한 사람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뺏으려고 접근하는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크죠. 이럴 때 이 두 사람은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해관계는 한마디로 뭐냐? 한마디는 이해관계는 쉽게 얘기해서 돈 문제예요. 돈 문제. 돈. 특히 사회생활을 할 때는 이 돈 문제, 그 다음에 승진 문제, 그죠? 예, 승진 문제. 승진 문제라고 하면 가로 열고 이제 실적, 그죠? 내가 이 실적을 내 실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예? 이게 잘못해갖고 동료한테 이 실적, 이 공이 넘어갔다. 라고 하면 상당히 동료와의 이 관계가 심각해지죠. 또 왜 승진과 관련된 부분들이 왜 더 예민하냐 하면요. 이 동기들이 A 동기, B 동기, C 동기, D 동기, 그 네 명이 입사 동기예요. 입사 동기입니다. 근데 입사 동기가 다 똑같이 다 대리로 승진하진 않아요. 그러면 대리 승진하기 위해서는 이 네 사람은요, 엄청나게 친하지만 엄청난 경쟁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하지만, 친하다. 그렇지만 대립적으로 엄청난 경쟁자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잊지 말고는 회사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엄청나게 의리가 있고 또 진정한 친구고 이거 기대하지 마세요. 예? 기대를 저버려라. 단지 뭐냐? 이 동료들은 이 직장에서 특히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바로 경쟁자라는 복심을 안고 친하다는 거예요. 이 친하다는 게 뭐냐면 동등할 때 친해요. 동등할 때. 야, 너도 대리, 나도 대리, 너도 대리, 걔도 대리 하면 다 동등하니까 친해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A가 혼자서 과장이 됐어요. 과장 승진 됐어요. 그러면 셋이 뭉쳐요. 이렇게. 교수님이 얘기하는 건 이건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을. 셋이 뭉쳐요. 그리고 얘를 견제합니다. 견제하게 돼요. A를 견제하게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B까지 같이 만약에 과장이 됐다. 그러면 둘은 또 둘이 하나가 되고 C와 D가 또 하나가 돼요. 그러면 이 안에는요 엄청난 갈등이 또 생겨요. 그럼 뭐냐? 이 안에는 이제 끌어내리는 험담이 들어가고요. 비판이 들어가고 비난이 들어갑니다. 비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거예요. 증폭.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잖아요. 정말 교수님 얘기, 그때 교수님 얘기가 이런 거였구나.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 갈등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생활에서의 갈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 다음에 갈등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내적 갈등, 심리적 변화죠. 내적 갈등. 두 번째는 외적 갈등 이렇게 됐어요. 내적 갈등은 내면에서 심리적인 거, 이게 심리적인 거죠, 그죠? 심리적 변화, 심리적 변화. 이게 이제 심리적 변화를 통해 가지고 내적 갈등이라는 거. 그 다음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관계에서 발생. 누구랑? 타인과의. 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외적 갈등. 이게 두 가지가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목적에 대한 관심과 타인과의 관계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이 부분을 갈등을 이해하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어가요.
목표 여기서 교과서의 153페이지 중간 보면은 교수님 한번 읽어볼게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팀이라면 갈등은 항상 일어나기 마련이다. 근데 여기서 갈등이라는 것이요. 갈등이 없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갈등 없는 직장 생활은 또 죽은 직장 생활이에요. 이 갈등이라는 게 뭐냐면요. 갈등. 쉽게 얘기하면 의견 대립이에요. 의견. 대립. 서로 맞선다는 거예요. 그 상대가 맞섰다. 예? 의견 대립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나와 다르다. 쉽게 해서. 나와 다르다. 예? 이게 가치관의 차이일 수 있겠죠? 다르다. 이 다르기 때문에 뭐라냐? 조율을 하는 겁니다. 조율을 해갖고 내가 못 보는 부분을 찾아서 합의를 봐주는 거예요. 이게 합의. 그래서 이 의견이 통일이 되는 거죠. 의견 통일. 그럼 의견 통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의견 통일이 실행이 되겠죠. 실행이 돼서 실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가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와 다르게 아니라 그냥 한 목소리,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끌고 간다 그러면 생각이 걸름 장치가 없어져요. 우리가 커피를 보시게 되면 돼. 커피 필터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서 커피가 내려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커피 필터가 이렇게 내면 커피가 쭉 내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에는 커피 필터가 있어요. 필터가 있으면 맑은 물만 내려와요. 이렇게 맑은 물. 근데 만약에 필터 없이 그냥 넣으면 찌꺼기가 다 나와요. 이렇게 찌꺼기가. 그쵸? 다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필터가 뭐냐면 이게 바로 이게 토론 문화입니다. 토론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는 게 가장 건전한 방법이다. 예?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이 토론 없이 자 갈등 해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해소하는 방법이 바로 토론입니다. 토론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한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또 상대를 존중하게 되는 거죠. 왜? 내 의견이 다 맞을 수 없고 상대 의견이 다 맞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토론을 통해서 결정된 그 안이 회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는요 회의를 많이 합니다. 자 회의합시다. 월요일에 회의합시다. 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 다양한 생각들이 나오겠죠. 뭐 A 생각, B 생각, C 생각, D 생각, E 생각 다양한 생각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서로 이 의견, 이 생각들을 전부 다 합쳐져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소문자 A로 우리 한번 결론을 내보자. 그러면 그 A가 결국은 갈등을 해소하는 외적 갈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뭐 여러분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154페이지를 한번 교수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 나와요. 두 번에 이제 갈등의 원인. 자, 갈등의 원인. 제가 이걸 좀 지워볼게요. 자, 갈등의 원인을 한번 교수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왜 갈등이 일어나는지. 자, 갈등의 원인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챕터 2번이죠. 자,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은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논평과 제안을 하는 것. 지나치다. 지나친 감정, 그죠? 감정을 동반한 제안, 의견, 논평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갈등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인 의견의 발표가 끝나기도 전에, 그죠? 타인의 의견 발표, 그죠? 제 생각인데요. 제 생각에는요. 잠깐, 내가 보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말 끊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 바로 이렇게 되면은 타인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타인 공격. 그럼 공격당한 사람은 다시 재공격을 하겠죠. 그러면 공격한 사람, 타인, 이 사람과의 갈등은 외적 갈등과 내적 갈등을 동반하게
큰 갈등의 고리가 생겨요. 갈등 생긴. 응? 그 다음에 핵심을 이해하지 못해서 서로 비난해요. 이 논점이 있어요. 논점. 아, 핵심. 그죠?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어떤 핵심.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막 얘기할 때는 갈등이 또 생겨요. 아니, 우리가 원래 목표로 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매출을 일으키는 건데, 그 매출과 상관없이 사람을 그냥 인신공격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회의가 적당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적이 생기게 되겠죠. 예. 그 다음에 편을 가른다는 거 또. 편 가르기. 야, 이거 편 가르기. 야, 심각합니다. 이거 편 가르기. 정말 조심해야 돼요. 회사 가가지고 이 편 가르기. 예? 김부장파. 예? 김부장파. 박부장파. 아, 이게 뭐 당파 싸움입니까? 예? 편 가르기. 그래서 김부장파는 김부장님 얘기하면 전부 다 옳소. 예, 옳소. 상관없어요. 무조건 옳소야.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팩트, 다시 말해서 이것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냥 편이 정답되는 거예요. 그냥 김부장 얘기하면 전부 다 정답이에요. 이렇게 해서 타협이 안 돼. 타협이 불가능해. 근데 이렇게 될 때는 김부장과 박부장 사이에는 엄청난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서로 죽이려고 그래. 이렇게. 그러니까 밑에서 김부장에 줄 쓴 사람들은 김부장이 이사가 돼야 자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부장을 지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피곤한 회사 생활이 발생이 돼요. 야, 이거는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해돼요. 그 다음 뭐냐? 개인적 수준에서 미묘한 방식으로 서로 공격을 해요. 예? 개인적 수준에서 예, 미묘한 방식 서로를 공격해. 이게 어떻게 보면 본 어떤 팩트가 아닌 이 감정적 대응이에요. 사실 얘기예요. 감정적 대응. 이 감정적 대응을 했고 서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서로 공격. 이런 부분일 때 갈등이 심화가 돼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잊지 말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지나친 감정이라 그랬어요. 지나친 감정. 여러분들 멋진 직장인은요, 이게 공사를 구분을 해야 돼요. 공과 사, 그죠? 공과 사. 개인적인 감정이 있다고 했는데, 개인적인 감정인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 굉장히 저 사람 비호감이야. 근데 저 사람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 그런데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 아이디어마저도 비판을 해버려요. 이게 가요. 쫌팽이가 되는 거야. 쫌팽이. 예? 뭐라 그랬어요? 쫌생이 되는 거야. 아주 좁쌀만. 여러분이 쫌생이가 되면 안 되죠. 공과 사를 구별을 해야 돼요. 근데 갈등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공과 사를 잃어버리는 거야. 이 공과 사를 잃어버리니까 지나친 감정을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감정에 섞여가지고 공격을 해버려요. 이게 타인을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다가 그래 너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 갈등의 골은 어떻게 해요? 점점 깊어져요. 점점 쫙 깊어지는 겁니다. 갈등의 골이 메워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푹 파인 거, 예? 여기에 콩할 만한 정성들이 얼마나 많이 모아서 이렇게 쌓을까요? 그러면 이 홈은 순식간에 퍼지는데 이거 쌓는 거는 채워지는 건요 정말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래서 타인을 공격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타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거나 하게 되면은 그분과 진지하게 내 생각은 이런데 네 생각은 어떠냐? 김대리님 생각은 어떠냐? 박주임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해서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편가르게 편성하고 싶지 않아도 어느덧 가보니까 김부장파가 돼 있어.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러면 뭐냐? 바로 인신공격을 하면 안 돼. 감정적 대응을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은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회사에서는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원해요. 누구 파되지 않고 여러분이 그렇게 갈등에 대한 선에서 깊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교수님과 함께 좀 배워봤습니다. 이 밖에도 원인은 다양하죠. 그죠? 우리가 이제 워낙 다양한 환경에서 살았고 또 가치관과 생활이 틀리잖아요. 가치관과 생활이 틀리다 하면은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부부싸움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저희는 저희 어머님 오고 아버지 오고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아주 금슬이 좋습니다. 금슬이 좋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부부싸움은요. 부부싸움의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 거 뭐냐면 바로 관심입니다. 관심. 근데 이걸 안 했다. 그러면 이 무관심일 수가 있어요. 무관심. 관심이 없어요. 그럼 이건 뭐야?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다. 예? 근데 부부싸움 하면 중요한 건 부부싸움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부부싸움은 어떻게 이거를 갈등을 해소할 거냐. 갈등 해소. 갈등 해소 방법이 건전하면요. 부부싸움은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냐 하면은 서로 살아온 환경이 있어요. 30살, 28살, 아버지, 어머니, 이때 결혼했어요. 그럼 30년 동안 살아온 환경이 틀잖아요. 서로 28년간 살아온 환경이 틀린데 어떻게 서로 알아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교수님이 이 다르다라는 걸 어떻게 하면 다르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가야 돼. 처음부터. 다르다. 나와 다르다. 예? 나와 뭐가 다르다. 다르다. 친구도 나와 다르다. 친구도. 그 다음에 직장 상사도 나와 다르다. 다르죠. 아니 한 뱃속에 나온 형제도 틀려요. 그러니까 다르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가야지. 왜 나와 다르지? 라고 할 때 갈등이 생긴다니까요. 왜 나와 다르지? 당연히 다른 거예요. 이 다름을 여러분 다름 나와 다름 이 다름을 먼저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인식. 이걸 깔고 들어가고 대인관계를 만들어라. 그러면은 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겠구나. 자, 여기서 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예? 이게 갈등을 해소하는 특효약입니다. 왜?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팥빵이 있어요. 이 단팥빵인데 세상에 단팥빵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겠지. 이렇게 맛있는데. 근데 단팥빵 집에 갔는데 얘가 막 화를 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단팥빵이다. 야, 너 이해가 안 돼. 너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단팥빵을 싫어할 수 있겠니? 이렇게 하면 갈등이 생기겠죠. 예? 그렇지만 내가 단팥빵을 나는 좋아하듯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또 내가 예를 들어서 BTS 음악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BTS 음악을 다 좋아하는 줄 알고 접근을 해요. 난 BTS 별로 안 좋아해. 너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좋은 노래를 너 어떻게 좋다라는 기준이 틀리는 거예요. 서로가 틀린 거예요. 기준이. 이게 바라보는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그죠? 자, 빨간색이에요. 이거 보세요. 빨간색이죠? 그래서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빨간색 바지를 입고 빨간색 모자를 쓰고 빨간색 군동화를 신고 유독 빨간색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빨간색을 입은 사람들도 같이 좋아해요. 이 사람은. 왜? 빨간색 좋아하니까. 이 사람은 기준 자체가 빨간색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근데 빨간색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얘 과거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상처 나가지고 피가 계속 멈추지 않아가지고 빨간색에 대한 노이로제 걸렸거나 아니면 이 빨간색 몽둥이로 또는 뭐 회초리로 많이 뭐 학대를 당했거나 또 빨간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과거에 안 좋은 어떤 기억 때문에 빨간색에 대한 선호가 낮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사람 왜? 환경이 틀리니까. 그러면 빨간색 좋아하는 거 뭐예요? 이거 기호예요. 기호. 뭐냐?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에 대한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은 거예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바로 나와 다르다. 나가면은 갈등은 다 해소가 될 수 있다. 예? 이게 여러분들 우리 직장 생활하거나 학교 생활할 때 여러분들 친구들과의 갈등을 느꼈을 때 아마 교수님 얘기를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예? 여기서 우리는 갈등의 원인으로서 이제 신군제가 이게 사람 이름인 것 같아요. 세 가지 측면에서 14개의 요인으로 분석을 했대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첫째가 이제 일반적 원인이 있다. 개인의 차이, 문화 차이, 관심 차이, 한정, 자원, 의사소통 뭐 이런 거죠. 예.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의사소통이라는 게 나와요. 의사소통이라는 게 뭐예요? 이건 바로 대화거든요. 대화. 그죠? 그 다음에 토론. 이게 빠지면은 바로 갈등이 꿈틀대거든요. 살아서. 갈등이 쓱 나와버려요. 예? 그 다음 내용들 사실관계, 이해관계, 구조적 문제, 가치관 차이 뭐 이런 것도 있고 사회적 환경, 본능적 성향, 좌절, 공격, 상대적 박탈감,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줘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밖에 연구자들이 갈등의 원인을 밝혔는데 뭐 목표의 불일치 또는 그 다음에 사물 현상에 대한 지각상의 차이, 자원 획득에 대한 경쟁, 애매한 규정, 절차, 방침. 애매한 규정일 때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 애매하다. 애매한 규정. 예? 예를 들어 가지고 규정에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동호회가 있어요. 근데 동호회 규정에 예를 들어 동호회에 명예를 실추할 때, 명예를 실추할 때 제명을 한다.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명을 한다. 1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명예가 훼손됐으니까 제명을 해야 한다고 또 올라와요. 이렇게. 예? 예?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제명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올려요. 근데 명예 실추에 대한 기준이 없다. 기준 없이 이 규정만 있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애매한 거예요, 애매. 이럴 때는 이걸 주장하는 사람과, 그죠? 제명을 주장하는 사람. 그 다음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반대하는 사람. 그럼 이 두 사람은 갈등이 생겨버려요. 왜? 애매하니까.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명예를 실추할 때 제명을 한다. 때 그 명예 실추에 대한 기억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SNS상 부정적인 의견과 댓글로 명예를 훼손한 내용이 심대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 이렇게 구체성을 가지고 했다 그러면 봐라 지금 1항에 1조 기억 1조라고 해요. 1항의 1조에 의해서 이 사람을 제명한다. 이렇게 구체적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애매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정말 갈등이 또 발생이 되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집단 간 상호 의존성. 집단 간 상호 의존성이라는 게 뭐냐? 집단이라고 하면은 이만한 집단이면요. 이 안에 소집단들이 있어요. 이렇게 소집단. 그죠? 여기 예를 들어 가지고 총무부서가 있고 회계부서가 있고 그죠? 관리부서가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이 총무와 관리 사이에 중간에 낀 업무가 있어요. 이렇게 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부서에서는 이걸 안 맡으려고 총무부서 넘겨요. 총무부서는 무슨 소리냐 이거 니네 일이지. 그럼 이걸 이 중간에 일 가지고 이 부서끼리 갈등이 생겨버려요. 부수장끼리 관리부장과 총무부장이 갈등이 생겨버려요. 관리 직원과 이게 총무부장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가져야 돼요. 이 일은 총무부서 일, 이번은 관리 이런 쪽으로 하지 않으면 갈등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갈등을 만들지 말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갈등 요소를 미연에 사전 방지한다. 네? 갈등 유발, 그죠? 갈등 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역으로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1번 뭐야? 애매한 규정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애매한 규정 없애. 구체성 있게 가다. 구체성 있게. 예? 이해가 되죠?
그 두 번째 뭐예요? 갈등에 대한 거. 집단 간에 저기 그뭐 이런 뭐 상호 의존성 이렇게 되면 업무 분장을 정확하게 하면 돼요. 업무 분장을. 업무 분장. 부서별. 그죠? 부서별. 개인별. 그래서 이쪽 부서에서는 A 부서에서는 이런 업무를 해야 돼. B 부서에서는 이런 해야 돼. 그래서 부수적으로 여기에 또 나눠져 이렇게 딱딱딱딱딱 작은 일들이 딱딱 업무가 딱딱딱. 그래서 이 일을 명확하게 A 부서에 해야 된다. B 부서에 나오겠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홍길동의 업무는 탁탁탁탁탁탁. 예? 심청이 업무는 탁탁탁탁탁탁. 아주 구체성 있게 업무 분장이 되면은 갈등 유발 요인이 사실 차단된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 다음에 부적절한 보상 시스템. 야, 이게 부적절한 가장 예민한 거다, 이게. 이게 부적절한 보상 시스템. 자, 부적절한, 예? 예. 부적절하다. 아, 부적절한, 보상 시스템. 이 부적절하다는 게 뭐냐 하면은요, 이게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요. 예? 공평하지 않다. 뭐냐? 일한 사람은 A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만큼의 과실을 땄는데, 예? 이게 B라는 사람이 요만큼 일하고 이 과실을 먹었어요. 그럼 이때는 부서 간 갈등이 생겨버리고요. 개인 간 갈등이 생겨요. 이렇게 돼. 그 뭐냐? 적절하게 보상을 해줘야 돼. 여러분들이 나중에 CEO가 되게 되면요. 이 보상 가지고도 엄청나게 예민하게 반응해요. 내가 실제로는 한 팀에서 했는데 김 대리는 정말 일을 이만큼 했어요. 근데 박 대리가 이만큼 일을 해가지고 결과를 이만큼 만들어냈어요. 이걸 포상을 해가지고 누가 승진을 해야 돼. 승진을. 그래서 승진자를 올려라. 과장이 올려라. 승진 대상자를. 예? 대상자를 올려라 했는데 이 과장이 고과장이 고과장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하고 이 학교 선후배네. 예? 그래서 이 사람을 올려버려요. 그럼 이렇게 일 많이 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죠? 예? 이럴 때 또 엄청난 조직의 갈등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 이 사람은 잘못됐지만 왜? 이 사람은요 조직의 리더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적절한 보상이 따르지 않으면은 갈등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보상이 안 돼. 예를 들어가지고 술 한잔 하자. 술 한잔 하고 이거 풀자.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왜? 승진은 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들 승진하잖아요. 승진하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월급이 올라요. 월급이 올라요, 이렇게. 그러면은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300만 원 받고 여기도 300만 원 받았는데 이 사람이 승진해갖고 330을 받아요. 30만 원이 매달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 바라봤을 때 돈이 뒤집히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바로 중요한 바로 적절한 보상이 있느냐 없느냐가 조직. 그러면 이 사람과 협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사람과 협업이 돼야 안 돼요. 이 사람을 원망하고요. 무시하게 되죠. 이 사람한테 접근하지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둘이 협업이 안 되면 부서가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안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부분을 여기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가치관과 신념의 차이예요. 이 신념. 여기서 신념 이렇게 있어요. 신념이 뭐예요? 믿을 신과 생각념이에요. 자기 생각을 믿는 거야. 믿을 신의 생각념자예요. 그러면 내 생각을 믿는 거야. 다시 말해서 특히 신념은 정치적일 수가 있어요. 정치적일 수 있다. 내가 어떤 대통령을 내가 지지한다. 또 종교 중요하죠. 이런 것처럼 문화 어떤 나라 이건 뭐냐면 자기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 신념이 지나치다. 그러면 협의가 안 돼. 협의가 뭐예요? 의견을 서로 의견을
나누는 행위예요. 의견을 나누는 거예요. 예? 의견을 모으는 거예요. 이 협자가. 예? 협자가 이런 협자예요. 이런 협자. 예?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다, 신념이 지나치다 그러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신념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지만 신념이 남의 생각까지도 수용 못할 정도가 된다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의 부재 이렇게 돼요. 의사소통의 부재. 아까 얘기했죠?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의사소통. 이게 안 돼 있어. 안 되면 어때? 갈등을 하는 게 뭐예요? 그건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예?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건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대로 한다는 게 뭐예요? 예? 그냥 독재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독재. 예? 독재로 시킨 대로 해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 갈등은 계속 쌓이는 거예요. 막 쌓여. 그래서 이 갈등의 산이 생겨버려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이 마그마가 올라가서 화산 폭발하듯이 이 초토화 시켜버려요. 주변에.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게, 예? 그래서 이 의사소통이 중요한 거예요.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회사에 들어갔다. 바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 그 회사에서 비전 없습니다. 예? 여러분 스트레스 쌓였고요. 병 걸려요. 그 다음 역할인식의 차이 이렇게 했어요. 역할인식의 차이. 그 다음에 역할인식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업무에 대한 거죠. 너의 역할은 이만큼이다, A다. 근데 나는 이것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B는 요거까지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A가 바라보는 요 포지션은 요만큼이에요. 근데 B가 바라보는 역할은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만큼 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왜 내가 저거를 하지? 근데 넌 왜 그걸 안 하지?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 인식의 차이예요. 이건 뭐냐? 뭐로 해야 돼요? 의사소통. 그죠? 그래서 B가 A라고 할 거. 내 생각은 이런데, 그래? 회사에서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업무는 네가 맞는 게 맞는 것 같아. A는 내가 현재 지금 시간상 이걸 맡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을 조절을 하자. 그래서 부장님과 함께 이거를 교통정리하는 게 낫겠죠. 근데 이걸 없이 의사소통 없어요. 여기서 난 못해. 넌 해야 돼. 이게 계속 가게 되면 어떻게 해? 둘 다 병들어요. 둘 다.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 대화를 해야 된다. 토론을 해야 된다. 예?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딱 하고요. 이어서 바로 8주 9주차를 교수님 9주차를 바로 시작할 테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그 추석 때문에 수업을 한 주 쉬었죠. 그거를 보강을 하는 차원에서 이어서 교수님이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서 끊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을 좀 하고 바로 이어서 할 테니까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교수님이 바로 전 8강 때 우리 갈등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갈등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갈등의 원인을 중간으로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추석 명절 때 우리가 이제 그 보강에 대한 부분도 있죠. 그래서 그걸 이어서 갈등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